자, 이런 말을 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먼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란 무엇이며 효율적 배분이 무엇이냐? 옛날에 주류 경제학자의 중심이 된 할아버지 격이 누구라 그랬어요? 스미스 아저씨. 보이지 않는 손 얘기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도대체 어디 있는 손이냐면 시장의 손이죠.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죠? 그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뭐를 결정해서 만들어주는 거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란 건 뭐냐? 독점이 없어. 과점도 없어.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아주 투명해.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거짓말을 안 해요. 왜곡시키지 않아. 포장하지 않아. 그리고 모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현실이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누구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능력이 되면 만들어서 팔 수 있어. 시장에 진입의 장벽이 없어. 어떤 사람도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을 사는데 못 살 일이 없어.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런 장애도 없는 시장, 즉 경쟁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을 수 있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장은 현실 속에 없다. 없는데 하여간 가정하여 그런 완전 경쟁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그곳에서는 자원이란 건 뭐겠어? 지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지하 자원이든 공기든 물이든 이런 모든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얘기는 쓸 수 있는 만큼, 즉 소비하고 싶은 만큼 소비하고 생산하고 싶은 만큼 생산하고 벌어들일 수 있는 만큼 벌어들여요. 그렇죠? 그리고 남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겠지? 자,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이용하는데 효율적으로 만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만큼 그것을 나누어 갖고 나누어 쓰고 그리고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정말 이상적이죠. 무슨 말이겠지? 자, 시장에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어찌 보면 애덤 스미스 아저씨의 얘기였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세 개의 그래프, 즉 두 개의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 두 개의 그래프를 딱 섞어서 만들어내는 경제 과목의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세 개를 우리가 세 가지 형태를 그려보면 여기 끝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래프 그려보지요. 자, 첫 번째 그래프 갑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은 수량이 나오고요. Y축은 가격이 나오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수량은 수량인데 무엇의 수량이냐가 바뀌는 거지. 노동의 수량이라든가 내가 들이는 노동량이라든가 발품을 파는 것이라든가 가격이라는 부분에는 말 그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가격과 수량의 X축과 Y축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첫 번째 여기서 지금 할 건 뭐냐면 소비자들에 대한 얘기야. 소비자 욕망의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소비자 욕망의 그래프 첫 번째 소비자 욕망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지불 용이액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불 용의액의 그래프. 자, 지불 용이액이란 건 뭐냐면 내가 돈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지불할 용의가 있는 마음이 생기는 금액. 뭐 말이겠지? 선생님이 예전에 학원계에 있으면서 뭐 인터넷 강의 찍으면서 그 인터넷 강의 세계의 더러운 맛을 보고 때려치고 뭐 학원계에 막 투자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또 사기 당하고 싸우고 뛰어나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빡치는 바람에 내가 제가 저
디저트 카페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다는 얘기 했었죠? 안 했냐? 내가 그러다가 다 때려치고서 대전에 내려왔거든. 대전에 내려와서 유명한 디저트 카페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케이크도 만들고, 타르트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그 어렵다는 제과제빵의 꽃이라고 하는 그 마카롱도 내가 이태리 스타일의 마카롱, 프랑스 스타일의 마카롱까지 그 유학 갔다 온 유명한 선생을 홍대 입구에 그 사람 스튜디오에 가서 레슨을 받아가면서 익히면서 1년 동안 칼을 갈았지. 칼을 갈아가지고 디저트 카페를 땡 오픈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와 맛있다. 그럼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이 사장은 일본에 무슨 어디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거든. 근데 자기들끼리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이 오픈을 했다는 거야. 거기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서 사장님 일본에서 공부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제가 제빵 프랑스 뭐더라? 르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 그거 왜 분원에서 공부하셨다고 얘기하던데. 그래서 아니요 저 국어 국문학과 출신인데요. 저 외국에 가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커피를 내려주니까 커피를 내가 카푸치노를 만들어서 줬더니 자기가 이태리에서 마셨던 카푸치노랑 너무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 아주머니였는데 아침마다 오는 거야. 아침마다. 어느 날 아침에 딱 카푸치노 한 잔 주세요. 그래서 오픈하고 막 정리하고 머신 닦았던 거 다 딱 차려놓으면 싹 나타나. 카푸치노 한 잔 주세요 사장님. 그래서 그래서 하트 하나 땡 그래 딱 줬더니 가더라고. 다음날 또 와. 카푸치노예요? 그 며칠을 오더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사장님, 이태리에서 공부하셨죠?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 서울에서 공부했는데요. 왜 나한테 이태리라고 물어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태리에 가서 커피를 그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아서 커피만 맞았다는 거야. 근데 그 카푸치노는 너무 맛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침은 무조건 카푸치노를 마셨는데 한국에 와서 그 카푸치노 맛을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지. 근데 동네에 있는 카페에 딱 왔더니 그 맛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그렇게 맛을 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매일 아침 왔던 거야. 근데 내가 계속 똑같이 만들어주니까 틀려먹군.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안 오더라 그 후로. 자신의 입맛이 자기는 속였다고 생각했나 봐. 그 후로 안 왔어. 어쨌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그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니들이 뭘 좋아할까? 내가 여러 가지 만드는데 제일 먹어보고 싶은 게 뭐니? 마카롱. 가장 힘들죠. 하루 종일 마카롱을 만들고 그걸 내가 영상 사진으로 찍은 적이 있어. 나 하루 종일 이만큼 만들었다 이렇게 찍어서 남겼었어요. 내가. 그래놓고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 좀 보라고. 그러니까 마카롱을 이렇게 직접 난 모든 걸 짜가지고 다 해가지고 만들잖아. 그 속에 있는 걸 다 만드는데 파리바게뜨보다 비싸네요? 이러면 화가 나는 거지, 나는. 파리바게뜨는 그 반죽을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서 만드는 건데 나는 그걸 다 하잖아. 그래서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그걸 내가 만드는 과정을 다 찍은 적이 있었어, 영상으로. 그러면서 그걸 다 만들어서 이렇게 딱 진열을 해놓고 정말 진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또 얘 제일 나쁜 점은 뭐냐면 망치는 게 많아. 많이 해도 어떤 때는 망치게 돼. 뭐 여러 가지 요소에서. 그 망친 거 애들한테 내가 많이 줬죠. 그때 수업할 때. 그때 수업하면서 망친 마카롱 박스로 가져서 먹어 이렇게 줬더니 애들 엄청 좋아하는 거야. 망친 건데 그래도 맛있어요. 또 망치면 줘요. 막 그랬는데 자, 마카롱을 준다고 내가 생각해보자.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 피곤할 때 우리가 단계 땡기잖아. 그렇지? 그럼 마카롱을 내가 하나 준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뛰어난 이 두뇌를 가지고 컴퓨터 두뇌야. 그래서 내가 마카롱을 하나 먹었을 때 만족도가 얼마인지 수치화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하나 딱 먹었을 때 그 수치한 액수만큼을 내가 지불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두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내가 마카롱을 딱 만들어서, 마카롱도 이게 사이즈가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 크게 만들 수 있고 막 과일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호텔에서 막 과일 넣어서 만들고 막 이런 이따만하게 만들어. 만들어 놓으면 예쁘지만 내가 그걸 만들고서 무슨 생각했냐면 레슨 받을 때 만들었거든. 난 다시는 이걸 만들어야겠다. 왜? 이걸 어떻게 먹지? 그렇잖아. 햄버거는 부들부들한데 이거 겉이 딱딱하단 말이야. 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진짜 예뻐. 근데 이걸 어떻게 먹지? 사람이? 근데 하여간 호텔에서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그거 큰 거 만들었다고 치고 자, 내가 마카롱 하나 줄게. 너 얼마 낼래?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 두뇌니까 오 너무 예뻐요. 이거 너무 달고 맛있겠다.
그래서 하나에 5,000원 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했지? 그럼 이 5,000원 낼게요가 뭐가 되는 거야? 지불 용의액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했어? 지불 용의액. 이해됐지? 응.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를 먹고 너희들은 너무나 맛있고 단맛이 충족되고 피곤함이 사라지는 듯 했어. 근데 두 번째, 이번엔 좀 다른 마카롱인데 두둑 땡땡 딱 어때? 오, 너무 예뻐요. 먹을래? 예. 얼마 낼래? 5,000원 또 낼까 안 낼까? 안 내겠지. 이번엔 한 3,500원만 낼게요. 이렇게 된다고. 두 번째 건. 됐지? 자, 지불 용의액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세 번째 거. 또 뚜둥 땅땅땅. 야, 이건 다른 맛이야. 그럼 어때? 오, 예뻐요. 근데 이렇게 되겠지. 그래도 아직은 먹을 수 있어요. 그 얼마 낼래? 한 2,000원 낼게요. 이렇게 되겠지. 됐지? 네 번째. 그냥 예쁘긴 한데 먹고 싶진 않지만 선생님의 정성을 생각해서 하나 더 먹어 드릴게요. 500원 낼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지? 점점 그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음 것이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뭐가 떨어진다? 지불 용의액이 떨어지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 근데 이 지불 용의액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 뭐로? 이걸 먹고 얻게 되는 만족. 그 만족을 두 글자로 똑같이 두 글자잖아. 효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또 이걸 먹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뭐 피곤함이 사라지고 배가 불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지. 편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어. 그런데 이것도 수치화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수치를 굳이 뭐로 하면 되는 거야? 굳이 다른 수치로 할 필요 없이 금액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너 마카롱 첫 번째 먹고 얼마나 행복했니? 돈으로 따지면 5,000원어치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너 이거 하나 먹고 얼만큼 만족했고 이득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5,000원만큼의 이득이 생겼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지불 용의액과 효용의 편익의 그래프는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지불 용의액 액수로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거니까. 내 말이 이해돼서? 그래서 여기다가 대신 무슨 말을 하나 더 붙이냐면 한계라는 말을 더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지? 벌써 약간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한계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완벽하게 잡아버립시다. 여기서 한계라는 말은 뭐냐면 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단위. 한 단위당 내가 얻게 된 효용, 한 단위당 내가 얻게 되는 이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한 단위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마카롱에 대하여 내가 얻은 이익은 5,000원. 첫 번째 마카롱에 대하여 내가 얻은 만족도는 5,000원. 이런 얘기지. 두 번째 마카롱에 대하여 내가 얻은 만족도는 3,500원. 무슨 말겠지? 한계 효용이 3,500원. 그러니까 한계는 말 그대로 그냥 한 개 하면 되는 거야. 한 개씩. 한 단위당 만족도. 자, 한 단위당 만족도, 한 단위당 이익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슨 말을 했던 거야?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예요.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 들어봤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본 거죠. 즉 한계 효용은 한 단위당 효용은 점점 다음 단위로 넘어갈수록 적어진다, 줄어든다라는 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얘를 한계 효용 감소의 법칙 이렇게 해도 될 걸 왜 체감이란 말을 썼냐면 솔직하게 이 녀석이 첫 번째 마카롱과 두 번째 마카롱을 먹었을 때 두 번째 마카롱이 3,500원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얘는 두 개를 먹어서 만족도는 어떻게 됐죠? 올라간 거죠. 어떤 만족도가 올라간 거예요? 총 만족도는.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한계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동시에 총의 개념하고 평균의 개념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한계 효용의 첫 번째 마카롱은 5,000원. 한계 효용이 두 번째 마카롱은 3,500원.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한 단위당 효용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총 효용이라는 건 뭐야? 두 개까지 먹었을 때의 총 효용은 얼마? 8,5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세 개까지 먹었을 때는 얼마냐? 1,5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개까지 먹었을 땐 얼마? 11,000원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됐죠? 그게 총 효용.
평균 효용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11,000원 나누기 4. 이해됐지? 내 말 다 이해됐지? 그래서 이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한계 효용 편익. 요 자리는 한계는 그대로 있고 요 자리가 다른 녀석으로 샥샥샥샥 바뀐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언제나 이 한계라는 개념은 어느 쪽을 많이 하게 되냐면 X축. X축의 값이 이쪽이에요. S축 한 단위당 Y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한계의 개념이야. 한계 단위의 개념이야. 무슨 말이겠지? 그러면 X축은 주구나사나 수량과 관련된 녀석이 들어갈 것이고 Y축은 여기에 들어갈 말이 들어갈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한계 지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계 지랄. 그럼 Y축이 뭐가 돼? 지랄이 되는 거지. 한 단위당 얼마나? 두 단위당 얼마나? 무슨 말 알겠지? 무슨 말이 들어가든 이 녀석이 Y. 이 녀석이 수량의 증가. 내 말 알겠지? 그럼 뭘 집어넣든지 이게 만들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안 쓰고 꼭 영어로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영어. 한계 마지널 M. 그 다음에 효용 말고 편익 곡선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편익, 이익, 영어로 benefit. 아이고, 많이 보던 거네요. 그쵸? MB. 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뭐 그쵸?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자, 이거. 자, 그래서 이거 딱 나오면 아, 그분이시구나 하고 이거 생각하시면 한계 편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한계 편익 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루루루루루 떨어진다는 얘기지. 우하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세 번째 곡선이 여기 또 나옵니다. 세 번째 곡선. 세 번째 곡선은 뭐냐면 수요 곡선이에요. 자, 수요 곡선. 왜냐면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비자 욕망의 곡선을 보여줄게요. 그랬잖아.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 그치?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나 요구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수요잖아요. 그치? 소비자의 욕망을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인 것이잖아. 틀림없지? 맞는 얘기지? 자,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이 지불용이익 곡선이나 한계 효용 곡선,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카롱 하나에 네가 얼마를 낼래? 얼마의 만족을 얻었니? 라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지. 수량에서 가격 쪽으로 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을 얘기할 때는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가격이 무엇을 결정한다? 수량을 결정하는 쪽으로 가요. 알겠지? 가격에 따라 수량이 바뀐다. 오케이. 가격에 따라 수량이 바뀐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할 땐 가격에 따라 수량이 바뀌는 것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내 마카롱이 하나 5,000원이야. 그럼 너 몇 개 살래? 그럼 하나만 살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야, 내 마카롱이 원가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500원에 팔게 됐어. 몇 개 살래? 오, 그래요? 그럼 4개 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가격이 쌀수록 많이 사게 되고 가격이 비쌀수록 조금 사게 된다는 것. 됐죠?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량은 줄어든다. 반비례 관계. 됐지? 그래서 우하향 곡선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 지문을 볼 때에 이 수요 곡선이 나오면서 거기다가 수요 곡선이라고 했다가 지불 용이익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편익이 나오기도 하고 효용이 나오기도 하고 얘네들이 막 뒤섞여서 나온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나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나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나 같은 모양의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지문을 볼 때 얘네들은 같은 선인 것처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곡선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MB 해놓고 수요 곡선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이겠소? 얘는 같은 걸로 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지? 어렵지 않지? 잘 따라왔지?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소비자의 욕망의 곡선을 봤으니까 이번엔 생산자의 욕망의 곡선을 한번 봅시다. 생산자 욕망의 곡선. 자, 봅시다. 생산자 욕망의 곡선은 어떻게 생겼느냐? 똑같이 X축과 Y축은 같은 값으로 집어넣는 거죠. 여기는 수량, 그 다음에 여기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계 개념이 나와요. 여기도 첫 번째는 한계 비용. 자, 한계는 똑같이 마지널이니까 M이 들어갈 거고요. 비용은 뭐냐?
코스트. 그래서 MC 곡선이라고 많이 쓰이는 거야. 많이 봤을 거야. MC 곡선. 그렇죠? MC 곡선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MC 곡선이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조금 스토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스토리 바꿔볼게요. 원시인이 있어요. 원시인이 있는데 열흘 동안 사냥에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동물도 안 보이고 이제 움직일 힘도 없어. 열흘 동안 굶었으니까.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사냥을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현기증으로 툭 쓰러졌어. 근데 엉덩이에 못 찔렸어. 딱 봤더니 빨간색에 동글동글 윤기나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뭐 향긋해. 아무 맛도 없어. 그래서 즙이 싹 나와. 새콤달콤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녀석은 뭘까요? 쓰댕? 산딸기? 사떼기가 뭐야? 산딸기. 산딸기. 사과였어요. 자, 사과 하나를 먹었어요. 사과 하나. 야, 산딸기가 나오는 건 의외인데? 내가 이만하게 먹었는데. 그지? 그리고 산딸기를 깔고 앉아봐, 엄마. 뭉개졌겠지. 이거 뭐야? 이랬겠지. 그지? 이거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없잖아. 그지? 사과니까 그게 가능하지. 단단한 녀석. 됐죠? 자, 사과였어, 사과. 그러면 봐봐. 이 녀석이, 이 원시인 아저씨가 이 사과 하나를 먹기 위해서 쓴 노력은 얼마나 될까요? 가격으로 친다면 굉장히 저가죠. 왜냐면 아픔, 살짝 아픔. 그 냄새 맡고 씹어 먹는 거 정도의 노력밖에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100원만큼의 노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사과 하나를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사과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저쪽에 뻘건 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쪽에 일군의 나의 친구들 원시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이 새끼들도 사냥에 실패한 녀석들이야. 그럼 어떻게? 달려야겠지. 다른 애들이 줍기 전에. 그래서 달리고 슬라이딩해서 탁 잡아서 먹은 거야. 됐어. 그럼 두 번째 사과를 먹는데 내가 들인 비용은 더 많이 들었죠. 어떻게? 더 많이, 500원 들었다고 칩시다. 자, 500원 든 거예요. 왜? 달리기 했죠. 슬라이딩 했죠. 등등. 근데 두 개를 먹고도 열흘을 굶었으니까 아직 몇 개 더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뒤져봤더니 이제 바닥에 없는데 저기 나무 위에 몇 개가 달려있는 거야. 그럼 또 달리기. 그치? 나무 타기, 나무 타기, 나무 타기, 딱딱 먹었어.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800원어치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 번째. 점점 얘가 들어가는 노력은 점점 커지고 있지. 내 말 이해됐어? 그 들어가는 노력을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이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한 개 비용, 즉 한 단위당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점 커진다. 그래서 한 개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말 다 이해됐지? 한 개 비용이 늘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곡선 한번 또 해볼게요. 두 번째. 이번엔 공급이에요. 공급 곡선. 공급 곡선에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아요. 가격의 수량. 가격이 떨어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늘어납니다. 왜? 비례곡선이니까. 즉 네가 만든 마카롱, 사과 이런 것들 하나에 100원밖에 안 한대. 그러면 에이씨 안 만들어. 넌 친구니까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 100원 내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야 800원은 올랐대. 그럼 뭐야? 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 많이 만들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 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바로 누구의 곡선? 생산자의 욕망의 곡선이에요. 다 이해됐습니까? 다 이해됐지? 어렵지 않지? 별로 어렵지 않지? 두 가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다 됐어요.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이제 섞을 거예요. 두 가지를 섞어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진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공급과 수요의 곡선이 만나는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해 보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든 소수가 살고 있든 딱 생산자 한 명과 소비자 한 명이 살고 있든 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면 완전 경쟁 시장이 불가능한 시장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의 욕망을 수취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 욕망의 곡선을 그려서 그 합을 만들어서 뭘 만들었다? 띵 곡선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수요 곡선이면서 그렇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MB 곡선, 한계 편익 곡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불 용의액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수요자, 소비자의 욕망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라고? 공급 곡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됐죠? 그 다음에 MC 곡선,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됐지? 다 됐지?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모든 생산자들이 생각하는 곡선과 모든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곡선을 딱 합해서 하나의 선과 하나의 선으로 만들면 그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뭐가 결정되느냐? 바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가격은 당연히 무슨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결정된 시장 가격이 될 거예요. 내 말 됐지? 시장 가격이 결정됐어. 그리고 또한 동시에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Q. 바로 생산량과 소비량이 결정이 됩니다. 다 됐지? 생산량과 소비량이 결정이 됐어.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과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수량이에요. 돼버렸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방금 얘기했었던 이 곡선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또 뭐가 중요하냐면 곡선들이 나오잖아. 그치? 뭔가 결정할 때는 그 곡선들이 만나는 점에서 언제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 그리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얘기할 때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가격이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 수량이 결정된다는 순서로 정리하는 게 항상 편해요. 오케이. Y축에서 X축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슬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소비자가 첫 번째 단위 1단위를 소비할 때 얼마를 지불 용이액 쓸 거야? 얼마를 지불할 생각이 있었냐면 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 올라가면 요만큼을 지불할 생각이 있었죠. 그렇지. 근데 시장 가격이 얼마가 형성됐어요? 요 가격으로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는 이득을 보게 된 거죠. 내 말 알겠어? 알겠어? 이해됐지? 케이크집이 새로 생겼대. 정말 맛있대. 여보, 우리 케이크를 사 먹읍시다. 얼마나 할라나? 한 2만 원 하지 않겠어? 2만 원 정도면 우리가 케이크 하나 사 먹을 수도 있지. 뭐 우리가 뭐 단 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가자. 새로 열었다니까 2만 원을 딱 들고 왔는데 세일이에요. 15,000원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뭐야? 행복해지지. 그지? 5,000원 우리가 벌었네. 커피 한 잔씩 할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이겠지? 그래서 내 지불 용이액은 이만큼 낼 수 있는데 이 가격으로 판다니까 이만큼이 이득인 거지. 이해돼서 여기를 생각해봐. 빠바바바바. 가격은 요거야. 근데 내가 얼마를 지불할 수 있었냐면 이만큼 지불할 수 있었지. 이득이네. 계속 이득 딱 여기 가면 어떻게 돼? 나는 요 가격만큼, 이 수량에 대해서는 요 가격만큼 낼 수 있는, 즉 지불 용이액이 여기였다고. 요만큼 낼게요 했더니 딱 그 가격이야. 그럼 여기까지만 딱 뭘 한다?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넘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이게 소비자 곡선이야. 요만큼 가격을 낼 거였어, 내가. 근데 지금 소비자 가격이 어떻게 된 거야? 시장 가격이 여기 올라가 있지. 엄마 손해. 여기서부터 손해야.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요 삼각형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소비자의 잉여가 되는 거예요. 잉여는 뭐야? 남은 것. 그래서 소비자 잉여.
돼버렸지? 간단하지? 소비자 잉여가 됐어요. 자, 다음. 자, 소비자가 어떤 이득을 받는지 봤고요. 그 다음에 공급곡선 가지고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1단위에 대하여 뭐야? 생산자는 이만큼의, 이건 뭐라 그랬어요? 비용곡선이라 그랬잖아요. 비용. 그치? 공급곡선이면서 동시에 비용곡선이야. 그러면 첫 번째 단위에 대해서 이만큼 돈을 쓴 거야. 이해됐지? 근데 가격이 뭐야? 여기지. 그럼 첫 단위에서 이만큼의 이득이 남았죠. 됐죠? 여기를 볼까요? 요걸 생산하는데 얼마 드냐면 요만큼 들어요. 됐지? 근데 뭐예요? 요만큼 가격이 여기로 형성되면서 요만큼 이득을 남겼지. 계속 이득 땡끝 여기까지 가겠지.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 자, 비용 곡선이 어디야? 여기야. 이만큼이 내가 든 돈이야. 근데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지. 그럼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계속 손해 이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돼버렸어. 그러면 이만큼이 무엇?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돼버렸죠. 간단하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볼게. 안 어렵지? 자, 그 다음. 이건 무슨 곡선이라 그랬죠, 내가? 비용 곡선이라 그랬잖아, 비용 곡선.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건 1단위 비용이 만큼, 2단위 비용이 만큼, 3단위 비용이 만큼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이 칸 전체에, 이 도형의 마름 목걸 전체의 의미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생산자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다 됐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다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이 지금 세 가지로 나뉘어진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 가지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시장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더 손해를 보지 않을 만큼 최대의 수량을 소비했죠. 그치?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했잖아.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끝까지 갔지. 그럼으로써 이 만족의 삼각형이 이 시장에서의 최대치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단 말이야. 혹은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야. 내 말 이해돼서 최대의 삼각형을 얻었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생산을 끝내버리면 이만큼 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손해가 나기 이전에 끝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뭔 말이겠어? 즉 최대의 삼각형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내 말 이해했지? 응? 최대의 삼각형.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행복은 어떤 모양일까요? 그럼 삼각형이죠? 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항상 삼각형으로 이익을 얘기하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최대의 삼각형을 얻어냈어. 오케이.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사고 싶은 만큼 사고 팔고 싶은 만큼 팔고 얻을 수 있는 만큼 이익을 얻으며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얻는다 그랬잖아. 그게 다 완성이 된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세요. 생산량과 소비량이 동일하죠. 이해됐어? 그 얘기는 뭐야? 내가 또 무슨 얘기했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낭비가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 창고에 쌓이는 물건이 없어. 자원을 허투루 만들어서 쓰레기로 버리는 게 없는 거야. 다 만든 만큼 소비해서 완벽하게 다 써버린 거죠. 내 말 다 이해했지? 이게 바로 뭐다? 자원의 이렇게 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 다 이해됐지? 됐지? 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걸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뒤섞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정리를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부분을 A라고 하고 요 삼각형을 A, 요 삼각형을 B, 요 삼각형을 C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지? 그러면
A와 B를 더한다 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위에 소비자의 삼각형과 밑에 삼각형, 생산자의 삼각형을 합한 거죠. 이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그 시장의 총 생산, 총 잉여, 즉 그 시장 사회의 총 잉여라고 얘기해요. 사회 총 잉여라고 얘기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이 사회의 모든 소비자, 모든 생산자가 여기 들어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사회에서 얻어낼 수 있는 잉여, 구성원들은 이 생산한 사람과 소비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게 총 잉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B와 C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밑에 삼각형과 그 다음에 밑에 요 녀석, 이걸 합친 거야. 자, 이렇게 합치면 얘는 공식상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합치면 이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한 변이 P고 한 변이 Q잖아. 그래지? 그래서 P 곱하기 Q가 될 거예요. P 곱하기 Q라는 건 뭐냐면 시장 가격 곱하기 뭐야? 총 생산량, 총 소비량이지.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총 매출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총 매출이라고 하면 그거는 물건을 만들어서 다 팔아서 벌어들인 돈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그 디저트 카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학원 강사하던 친구들이 와서, 학원 강의하던 친구들이 와서 내가 열었다니까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뭐 이렇게 사가고 그럴 거 아니야. 놀러 와가지고, 그러면서 야, 매출은 얼마나 나오니? 그러면, 오늘 매출이 얼마 나왔나? 퉁 치고, 얼마 나왔네? 예를 들어서 오늘 매출이 한 500 나왔네. 그러면, 오, 대박. 야, 이거 할만하네. 막 이 얘기를 한다고. 야, 나도 강의 듣고 이건 할까? 막 이런다고. 뭔 말이야겠어?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 바보야! 이거 하지. 왜? 그 500이 내 거냐? 왜 내 거가 아니야? 그 500은 딱 오늘 마카롱 하나 얼마? 5,000원이요. 띵, 5,000원. 그치? 파이 하나 얼마? 10,000원이요. 그럼 10,000원 띵. 이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 총 매출에서 뭘 빼줘야 되는 거야? 요 비용을 빼줘야지. 그래서 재료비, 전기세, 알바비, 그리고 심지어 뭐를 뺄 수도 빼야 돼? 나의 노동력도 빼야 돼. 그렇잖아. 내가 운영해서 버는 돈에 나의 노동력을 빼버려야지. 무슨 말이겠어?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빼고 나면 나 얼마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총매출이라는 건 그 공장에서, 그 회사에서, 그 가게에서 몇 개의 물건을 얼마의 가격에 팔았느냐예요. 무슨 말이겠지? 거기서 우린 뭘 빼줘야 된다? 여기 파란색이었으니까 비용을 빼주어야만 뭐가 나온다? 순이익이 나온 거지. 그러면 저기에 생산자 잉여라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순수익이라고, 순이익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러지? 내 말 이해했지? 순이익인 거야, 저게. 이게 총매출이고. 자, 이렇게 하면 저기 있는 도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상식적인 얘기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건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덜 사고 가격이 싸면 쌀수록 더 많이 사는 반비례 곡선이라는 걸 했고, 공급의 곡선이라는 건 가격이 비싸지면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하고 가격이 싸지면 조금만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것이 만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량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 이런 질문 해볼게. 청담동 들어봤지? 청담동 카페에 커피의 가격은 아메리카노 한 잔에 10,000원이다. 선생님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얼마에 파셨어요? 나 3,500원에 팔았어. 정말 화났던 일은 뭔 다방이 생겼어요. 뭔 다방이 생긴 거야. 우리 알바가 갑자기 출근하더니 사장님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뭔 다방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야. 응? 저거다. 저거다. 저 아이가 가지고 있다. 뭔 다방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다방이에요.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왜 그게 어떻게 된대? 그랬더니 아메리카노 얼마인지 아싸? 막 그러는 거야. 얼마인데? 그때 너 얼마 줬니?
아이스 그래, 아이스. 이거 2,000원이요. 2,000원.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3,500원이었으니까. 뭔 말 알겠어요? 2,000원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 질이 안 좋겠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사장님. 사이즈가 이만해요. 미친 거 아니야? 다음에 사와봐. 사와서, 진짜 사왔어. 야, 이거 얼음이구나. 얼음을 엄청 많이 넣어줬구나. 막 그러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비판질을 했었는데. 자, 그거야. 자, 그러면, 야, 그 먼 다방은 2,000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팔고, 그치? 나는 3,500원으로 팔고, 첨담동은 10,000원에 팔아. 자, 여기서 내가 질문할게. 첨담동은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0,000원일까요? 자릿세. 또? 소비자층이 잘 사니까. 소비자층. 이 답이 더 맞는 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뭘 했기 때문에 질문한다 그랬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얘기한다 그랬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즉 뭐가 결정한다고 생각한 거야?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수요자들의 지불 용이익이 높은 동네, 수요자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가게세가 올라간 것도 결국 그것 때문인 거지. 그 옛날에 무슨 거리 막 생겼잖아. 예술가의 거리 무슨 거리지 그게? 가로수길? 들어봤어? 네. 이제 또 맛이 갔잖아, 가로수길. 그치? 그 가로수길 무슨 길 막 지금도 막 어딘가에 생겨요, 서울에서. 응? 서울에서 막 어딘가에 생긴다고. 그 길이 생기는 건 뭐냐면, 가게세를 내기 힘든 사람들, 월세를 내기 힘든 사람들, 특히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수입에 직결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작업실을 하나 열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를 공급하기 위해 커피 조그만 게 하나 열려. 그지? 근데 그 사람들 막 그림 그려놓고 막 하고 커피숍도 조그만데 막 예쁘게 해놓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거리가 뭔가 운치가 있고 예뻐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무슨 길 하고 막 찾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그림도 팔리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지? 그럼 거기가 새로운 거리로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소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생긴 거야? 먼저 그 거리가 바뀌게 되니까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 무슨 말 알겠어? 그럼 자연히 뭐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야?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가게세가 올라가는 게 따라오는 거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거기서 사람들의 욕심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그치? 뭐 10만 원 월세를 주던 걸 갑자기 막 100만 원, 200만 원 갑자기 그 건물주들이 올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떠나면 그 거리가 확 죽는 거지. 죽는 건 별다방 하나 들어오면 거기 끝난 거야. 별다방이 딱 들어왔다. 아,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완전히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거리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바뀌어버리면서 그 거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도 또 딴 데 가는 거야. 그거의 순환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가지고 생각할 땐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요가 결정한 거야. 거기에 지불 용이익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왜 얘기했냐면 흔히 하는 실수거든.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어디 가서 야, 이 동네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 야, 가게세가 비싸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근원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뭐다? 수요 때문이다. 수요 곡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내 말 다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그래프 다 이해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A4지에다가 수요곡선, 공급곡선 세 가지 이름, 두 가지 이름 적고 쭉 생각해보고 순서대로 생각해보고 섞은 다음에 요거는 뭐, 요거 더하면 뭐 이걸 다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고 있으면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하게 될 지문이 엄청나게 쉬워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개념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지문 한번 요걸로 할 수 있는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